나의 해석에 따라 감정이 결정된다. 한 여성이 나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는 밥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밥은 겨우 반이고 나머지는 다 바닥에 흘려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보자. 내 아이가 이런 식으로 밥을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떻게 반응할까? 아이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100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아이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음식을 낭비하고 있잖아. 엄마 화났어. 먹고 싶은 것은 먹고 안 먹고 싶은 것은 버리자니 왜 제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널 위해서 힘들게 식사 준비를 했는데 함부로 흘리다니 엄마의 가사노동을 무시하는 거니? 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하거나 혹은 먹고 싶을 땐 먹고 먹고 싶지 않을 때는 먹지 않고 우리 아이는 주관이 참 확실하구나. 먹으면서 버리다니 얼마나 맛이 없으면 그럴까. 그런데도 참고 먹느라 고생했어. 엄마가 마음이 아프다. 밥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다가 떨어뜨렸구나. 아이들은 뭘 줘도 잘 논다니까. 정말 재미있네. 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아이가 밥 먹는 행위에 대해 100가지도 넘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해석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진다. 똑같이 화가 나더라도 그 이유가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이다.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한 진짜 이유는 뭘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위의 해석들은 모두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사자와 소통하고 진짜 상황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다 추측일 뿐이다. 대다수 부모는 자녀의 이런 행동을 보면 자신만의 해석을 한 후 자신의 이해에 따라 반응한다. 대표적인 반응은 화를 내는 행동이다. 따라서 화가 나는 이유는 타인의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행위에 대한 나의 해석 때문이다. 이 해석의 과정이 바로 라벨링이다. 타인의 행위에 대한 나의 해석, 라벨링.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은 모두 외부 자극이다. 이 외부 자극이 우리의 눈, 귀, 코, 피부 등 감각기관을 통해 유입되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하지만 자극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자극이 중추신경 계통을 통해 대뇌로 전달되고 대뇌는 판단을 거쳐 타인의 행동을 정의한다. 대뇌가 이 이해의 과정을 거치면 타인에 대한 분노가 시작된다. 따라서 라벨링은 명명 혹은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판단했는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 반응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 8시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한다면 어떨까? 숙제할 생각은 없고 놀기만 하는 상황을 마주한 대뇌는 무슨 라벨을 붙일까? 어떤 부모는 나태하다, 불성실하다, 학업을 게을리한다 등의 라벨을 붙인다. 자녀에게 이런 종류의 라벨을 붙인 후 자녀의 행동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분노 감정이 형성된다. 어떤 부모는 여유를 즐긴다, 공부와 휴식의 균형을 맞춘다와 같은 라벨을 붙인다. 이들은 자녀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아 기쁘다. 또 퇴근한 남편이 집안일에 관심 없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며 소파에 누워있다고 가정해보자. 게다가 아내와 대화도 나누지 않고 휴대전화 게임만 한다. 그 상황을 목격했다면 어떤 라벨을 붙일 수 있을까? 가정에 관심이 없다, 무책임하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와 같은 라벨을 붙인 아내는 남편에게 분노한다. 한편 남편이 무척 피곤하구나,
가정을 위해 남편이 고생하는구나와 같은 라벨을 붙인 아내는 남편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한다. 라벨링은 자신의 내재적인 경험과 이해에 따라 외재적인 사물을 가공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이 그 다음의 감정을 결정한다. 따라서 분노에 대해 탐구하기 전에 먼저 라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라벨에 대한 탐구는 나는 분노할 때 타인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다. 라벨은 사실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가정에 관심이 없고 이기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이기적이에요. 사실이에요. 모두 그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이가 숙제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모두가 느끼는 사실이에요.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말한다. 사실이란 뭘까? 사실은 객관적이고 관찰자가 달라져도 바뀌지 않는다. 돌 하나의 무게가 2kg이라면 누가 재도 2kg이어야 한다. 그런데 다른 관찰자도 위에 남편이 이기적이고 자녀가 답답하다고 말할까? 남편 자신도 본인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까? 위 사례의 아이도 자신이 답답하다고 생각할까? 이들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기적이고 답답하다는 것은 개인의 시각에서 본 라벨이다. 물론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2kg, 무겁다라는 라벨은 인류가 생활의 편의를 위해 발명한 라벨이다.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말 모두가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까? 기껏해야 주변 몇 사람의 시각일 뿐인데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내린 이기적이다, 우둔하다, 믿을 수 없다, 냉정하다와 같은 평가는 우리의 대뇌가 만들어낸 판단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개인적인 평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오해한다. 우물한 개구리에 대해 모두 알 것이다. 우물가로 날아온 새가 말했다. 빨리 밖에서 날아왔더니 목이 너무 말라.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다. 거짓말! 하늘이 우물 입구만 한데 어떻게 만리 밖에서 날아올 수 있겠어?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의 크기를 우물 입구만 하다고 여긴다. 자신이 가진 인지의 틀 안에 갇힌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사실이라고 여긴다. 다른 사람이 설명해도 이들은 상대방이 사실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더욱 분노한다. 이들의 분노에 담긴 의미는 이렇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결정해. 반드시 나에게 동의해야 해. 반박은 필요 없어. 상대방에게 라벨링해버리면 라벨링은 대개 다른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는 행위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상대에게 어떠한 라벨을 붙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아볼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일단 라벨을 붙이면 우리는 라벨링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다른 탐색을 할 가능성을 포기한다. 자신이 이해하는 바에 집착하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주 넌 너무 게을러, 너무 멍청해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 이런 라벨을 붙인 부모는 게으름과 멍청함에 분노하느라 자녀가 왜 그런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차분히 생각할 기회를 놓친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너무 무책임해요. 너무 무능하고 이기적이에요. 라고 일반화된 라벨을 붙이면 아내는 남편이 왜 그런지,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볼 흥미를 잃는다.
상대방의 행위를 명명할수록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기 어렵다. 라벨이 상대방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다. 라벨에 집착할수록 진실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긍정적인 라벨이든 부정적인 라벨이든 라벨링은 타인의 진정한 모습을 가린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 라벨을 붙여도 무방하다. 상대방이 라벨을 인정하면 분노할 일도 없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에 내린 해석이 나와 다르면 분노가 일어난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분노하기 전에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붙인 라벨은 무엇인가? 상대방이 나에게 붙인 라벨은 무엇인가? 두 사람의 라벨이 다르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분노를 해결하려면 서로 붙은 라벨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라벨의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 내 마음속 분노 살펴보기. 1. 분노 경험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상대방의 행동이 어떤 행위라고 생각하나요? 상대방의 행위를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나요? 2. 다음의 문장에 가장 알맞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넣어 완성해보세요. 그리고 당신을 분노하게 한 사람이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당신은 내가 그렇게 정했어. 당신은 내 생각에 동의해야 해.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야 해. 3. 이 방법을 쓴 후 어떤 기분과 생각이 드나요? 4. 상대방이 당신이 붙인 라벨에 동의한다고 생각하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나요? 5. 두 사람 간의 라벨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